안녕하세요. 역사길잡이 송영민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고려시대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왕, 바로 사탄, 바로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은 왜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올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봤나요? 바로 고려 마지막 자존심, 망해가는 고려를 이렇게 심폐소생해가지고 한번 살려보려고 했었던 바로 개혁군주. 반헌 자주화 정책의 상징.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공민왕이 왜 중요하고 공민왕이 어떤 개혁 정책을 펼쳤는지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만 쏙쏙 골라가지고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출발! 자, 공민왕은 첫 번째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반헌 좌주화 정책 그리고 왕권 강화. 이렇게 큰 두 가지의 어떤 그 분류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헌 좌주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몽고풍이라고 하죠. 이 변발, 이 몽고 애들, 그리고 특히 북방 유목민족의 머리 스타일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 머리 가운데 이 정수리 부분을 다 밀어버립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특히 유목민족 국가들은 이 물이 상당히 귀합니다. 그 머리를 자주 감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간지럽거든요. 저도 하루만 안 감아도 머리가 근질근질한데, 어쨌든 이 정수리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밀어버린 상태에서, 그리고 이 뒷머리나 특히 뭐 옆머리 같은 거에 그렇게 뭐 앞머리 조금 이렇게 기릅니다. 되게 비주얼적으로 상당히 좀 충격적인 비주얼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고려 원간습기 때에는 몽고풍이 상당히 유행합니다. 미용실 가면 너도 나도 그냥 이게 변발이에요. 그리고 호복, 오랑캐 애들이 입는 호복, 이걸 갖다가 금지시킵니다. 몽고풍을 일소라고 하죠. 그 책이나 이런 데 보면 몽고풍을 일소했다. 관제를 회복시킵니다. 이 관제라는 건 뭐냐면 특히 중앙정치 관제라고 하는데, 그 원간습기 되면 우리의 관제가 야 너희가 무슨 이 중국이랑 똑같이 맞먹으려고 해. 관제를 격화시킵니다. 대표적인 게 이성,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합쳐서 첨의부, 그리고 육부 같은 경우에는 사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 관제를 격화시킵니다. 이것을 다시 관제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첨의부를 다시 이성으로, 사사를 육부로 이렇게 관제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기철을 제거해버립니다, 여러분. 기철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원간습기 때는 우리가 조공으로 바치는 여자, 그걸 공녀라고 했었는데, 이 공녀로 끌려갔었던 여자가 원나라 순제의 두 번째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바로 기황후인데요. 이 기황후의 오빠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기세등등했겠죠. 요즘으로 치면 미국의 조공으로 여자를 바쳤는데 그 공녀가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의 부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동행성이라고 해가지고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 이 동쪽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일본 원정을 위해서 설치했었던 기구인데, 일본 원정에 결국 실패합니다. 태풍으로 인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정동행성이 남아있어가지고 내정간섭기구로 변신해 갔었습니다. 결국 이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시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좀 별표할까요? 바로 이 상당히 기분 좋은 내용입니다. 쌍성 총관부를 공격합니다. 쌍성 총관부는 원래 그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이 원나라 애들이 쌍성 총관부 설치해가지고 자신들의 영토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공민왕이 그것도 무력을 동원해가지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가지고 영토를 회복하고, 더 기분 좋은 것은 그 천리장성 이북 지역 있죠? 이쪽 지역까지 영토를 획득하게 됩니다. 상당히 기분 좋은 내용이죠. 특히 이 쌍성 총관부 회복하고 이 영토 확장하는 내용, 이 지도를 내놓고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별표. 여기서 영토 문제 하나만 더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공민왕의 영토 확장하고 나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 영토를 어떻게 보면 확정지은 왕, 바로 누구죠? 조선시대에서 시험에 참 잘 나오는 왕,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모르면 세종대왕이죠. 이 세종대왕이 사군 육진 개척하면서 결국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영토가 이렇게 완성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토 확장 문제, 여기서도 공민왕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반헌 자주화 정책에 있어서 이 공민왕은 진짜 우리나라의 어떤 자존심을 세워보려고 이렇게 상당히 노력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뭘까요? 공민왕이 바로 이 당시 국제 정세를 상당히 읽었던 것이죠. 공민왕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때 고려왕은 원나라에 어떻게 보면 인줄로 가 있다가 결국 원나라에서 교육받고 원나라에서 생활하고 원나라의 어떤 그 감시하에 있었겠죠.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나라에 있으면서 사실 어떤 정세를 읽었을까요? 원나라가 서서히 쇠퇴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성장하게 됩니다. 바로 중국 한족이 세운 나라, 바로 이 명나라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원명교체, 이 원명교체의 어떤 국제정세를 공민왕 또한 읽고 있었겠죠.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공민왕은 가감한 반헌 자주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공민왕은 이 반원자주화 정책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어떤 거죠? 왕권 강화입니다. 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누구의 힘을 좀 눌러놔야 될까요? 자, 건문세족의 힘을 좀 빼놔야겠죠? 이 건문세족의 힘을 빼기 위해서 가감한 개혁 정치를 펼치는데요. 일단 왕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인사권이죠. 이 인사권을 찾아오기 위해서 정방을 폐지합니다. 정방은 어떤 기구였죠? 최후 때 설치됐었던 기구인데요. 바로 관리들의 인사권을 담당했던 기구입니다. 그것을 왕이 직접 관리들의 인사권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정방을 폐지해 버립니다. 여러분 별표할까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바로 뭐를 설치했다? 전민변정도감. 전민변정도감은 어떤 기구일까요, 여러분? 전민, 땅과 백성을 변별해서 바로잡는 도감, 임시기구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때 땅은 대부분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건문세족이 산과 하천을 경계해 가지고 대농장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농장, 자신들이 농사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어떻게 해요? 일반 양인들을 노비로 만들어 가지고 완전 이 노비 노동에 의해 가지고 이 대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노비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열악해지겠죠. 그래서 공민왕은 이 전과 민, 땅과 백성을 갖다가 조사해가지고 이 땅이 원래 일반 백성의 땅이었으면 되돌려주고, 그리고 원래 노비가 아니었던 자는 일반 양인으로 다시 되돌리는, 그래서 변별해서 바로잡는 기구, 이것이 바로 전민변정도감인데, 이 책임자로 둔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 어떤 스님으로 등용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누구다? 바로 뉴피그, 바로 신돈입니다. 신돈. 여러분, 신돈의 개혁정치 별표할까요? 이 신돈을 등용해 가지고 가감하게 개혁합니다. 이 건문세족이 갖고 있는 노비와 땅을 조사해 가지고 원래 주인한테 되돌려 주니까 일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폭발적입니다. 성인군자가 태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문세족 자신들의 땅과 노비가 이렇게 줄줄 세워 나가니까 미친 듯이 또 반대했겠죠. 이 신돈을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도 어떤 좋은 취지로 진행이 되었었지만 이 신돈 또한 권력이 상당히 좀 강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민왕도 이 신돈의 권력이 이 세지는 것을 경계해가지고 결국 신돈도 처형시키고 맙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도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신돈을 처형했던 공민왕, 결국 그 또한 암살되고 맙니다. 공민왕은 좀 특이하게도 원나라 공주와 사이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완전히 이게 사이가 너무 좋아요. 완전 소울메이트예요. 소울메이트. 그 공주가 어떤 공주였죠? 바로 노국대장 공주입니다. 그 노국대장 공주가 공민왕의 아이를 갖다가 낳는 가정 속에서 결국 죽고 맙니다. 아이도 죽고 공주도 죽고, 노국대장 공주가 죽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정치에 좀 소홀해지게 되고, 이 신돈을 갖다가 어떤 정치개혁의 아이콘으로 삼아가지고 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국 신돈 또한 제거당하고 공민왕 또한 자신의 남자친구와 내시 채만생한테 결국 암살당하고 맙니다. 공민왕에서 또 은근히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성균관을 개편한 겁니다. 이 성균관을 개편해서 유학교육을 강화시키고 이 신진사대부들을 양성시키면서 어떤 이 고려 건문세족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게끔 만들었던 것. 결국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어떤 새로운 세력이 되죠. 대표적인 게 정도전. 공민왕 때 또 누가 쳐들어왔었죠? 이 홍건적이 쳐들어옵니다. 시뻘건 수건 쓰고 애들 내려와가지고 공민왕이 피신까지 하게 되는데요. 어디까지 피신했을까요? 바로 저기 강고등어 유명한데 안동, 그때 당시 이름은 복주입니다. 복주까지 피신을 가게 됩니다. 안동. 공민왕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그림, 이 천산대렵도라고 있습니다. 천산대렵도. 그리고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는 이게 죽어서도 이렇게 나란히 묻히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쌍능. 고려시대 왕 무덤 중에서 이렇게 쌍능은 좀 유일하다고 하네요. 이 쌍능. 자, 지금까지 공민왕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짧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만 잘 봐도 공민왕에 대해서 웬만한 내용은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